그러면 옮김과 드림 고전 그리스어 인문 24강 24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4번째니까 이제 반년 정도 지난 건데, 이제 1시간씩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3달, 3개월, 평균적으로는 이제 2시간 정도로 계산하면은 3개월 정도를 대학 수업 같은 걸 기준으로 하면 3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학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선변화 명사, 이제 선변화 형용사 정도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시제는 계속 현재형을 저희가 배우고 있죠. 네, 실제로도 한 학기 동안은 거의 현재형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학기부터 좀 다른 시제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좀 문장 속에 이 문장 속에 동사가 기준이에요. 항상 동사가 기준이라서 동사가 하나만 있고 그 동사 하나와 연결되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그 하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단문이죠. 그게 딱 하나만 있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처럼 이렇게 딱 하나만 갖추어진 게 그거랑 이제 연결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접속사를 쓰거나 하면은 본문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동사에서 온 어떤 다른 성분들이 있죠. 문장 성분. 예를 들면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아니면 부정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쓰면은 그 사이에 있는 단문과 본문 사이에 있는 중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살짝 복잡한 문장 문장이 2개 이상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 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장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들을 이제 그 다음 학기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교재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고 나서야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오늘 문법을 다 나간다면은 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드디어 중문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문장 안에, 지금까지는 한 문장 안에 동사가 하나만 있었죠. 만약에 2개 이상 쓰려면은 어떤 접속사를 쓰거나, 까이 같은, 아니면은 대, 알라, 이런 접속사들을 써서 동사를 이으려면은 그런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상 문장을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 하나 안에는 동사가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부터 읽은 문장들에는 그 문장 하나 안에 동사가 하나 있고 동사에서 온 다른 문장 성분, 분사 같은 것이 들어와서 문장의 구조가 살짝 이렇게 레이어가 생기는 그런 문장들을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제도 또 여러 개들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다음이나 다음 시간부터 조금은 더 복잡한 구조의 문장들을 읽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리딩 그릭 시간이 되는 만큼 읽어보고 그 지문 2가 굉장히 짧아서 오늘 다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죠. 그리고 문법은 선변화 명사의 유형에서 저번에 2개 배웠는데 그 2개에 이어서 오늘도 2개를 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선변화 형용사도 배울 거예요. 이제 선변화 명사, 형용사 둘 다 형태와 어떤 어미 변화 규칙은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조금만 바꿔서 적용하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번에 이제 와서 노예를 부르고 문 앞에서 막 노예를 부르는 그래서 노예야 노예야 하고 부르는 그 장면까지 읽었었죠. 그래서 오늘 먼저 어, 혹시 김민우님 그러면 독해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실까요?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네요. 네, 네. 들리시나요? 네, 네네. 하겠습니다. This SD, this UI, diaticales me dinagetes, ei femoi, ara endon estin hotrierarchos, eu hutos que, fere opai, dia, diati etimenes, kai ucales, don despoten. 제또 가르 에케이넌. 누구십니까? 누가 소리치는 겁니까? 왜 나를 부르는 겁니까? 누구를 찾는 겁니까? 말하거라 3단 노선 사령관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분명히 계십니다.
이복의 노예여, 왜 아직도 머무른 채 주인을 부르지 않는 것인가? 왜냐하면 나는 그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정확히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 this, st, this와 this 둘 다 악센트가 안 변했죠. 어큐트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this라고 했기 때문에 남성, 여성 공통으로 this를 쓰죠. 그럴 때는 이제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냐?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리고 디아띠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는 것이냐? 이제 깔레오 동사의 2인칭 단수 형태입니다. 깔레이스. 그다음에 띠나데데이스. 누구를 찾는 거냐? 자, 이 띠나도 보시면은 이 띠나는 띠스의 대격 형태예요. 대격 형태. 대격이니까 목적어로 온 거죠. 이 제테이스의 목적어로 온 겁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단수, 대격, 남성 단수 대격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볼로스가 얘기하죠. 에이 빼모이 나한테 말해봐라. 아라 엔도네스틴 호드리에 라르코스 에우 후토스. 이제 그 드리에라르코스가 안에 있느냐? 이 엔도는 안에 있다 할 때 그 안에 부사로 쓰였고요. 그다음에 에우 후토스는 이 에는 영어로 보면은 or, 그러니까 뭐뭐거나라는 뜻으로 쓰이고, 그럴 때도 있고, 결국엔 똑같은 뜻인데, 이 or라는 게 A, 근데 A가 아니면 B,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서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을 얘기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이 후토스는 그냥 앞에 그 내용들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안에 있냐, 아니면 없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토스게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 후토스게는 긍정 답변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가 않냐? 아니요,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페레오파이. 이 페레는 그냥 감탄사로 그냥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 이런 얘기도 되고, 뭐 영어로는 커먼 이런 거죠.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재촉하는 느낌의 감탄사고. 그래서 그 노예야, 이 무엇 때문에 너는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느냐? 메네이스, 메노 동사죠. 그 다음에 우칼레스톤 데스포텐, 왜 주인을 부르지 않는 거냐? 에토가르 에케이노.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에케이노는 이 데스포텐을 다 받는 거겠죠, 당연히.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고요. 다음 부분을 김지원님 읽어주실까요? 네. 알라디나톤 카테오데이 가르호 데스포테스 헤시코스 티페스 아디나톤 발레에이스 코라카스 멘바이체 프로스에메 이아티우 코프토 나우텐텐 뒤란 트리에라르케 세가르보이 에이 뭐 세가르보 음, 하지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주인이 조용히 자고 있기 때문이다. 문을 닫고, 어, 무슨 말이냐? 불가능하다니? 지옥에 나가라? 어, 나에게 장난치지 마라. 나를 놀리지 마라. 그리고 문으로 가서, 어찌하여 이 문을 두드리지 않나? 내가 두드리는 건 어떤가? 배사령관아, 사령관아.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음.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알라 아디나또 하지만 불가능하다 하고 여기 악센트가 빠졌네요. 그 노예가 대답을 하죠. 불가능하다. 당연히 여기는 ST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그 일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아디나톤하고 중성 단수가 쓰였죠. 그냥 이렇게 어떤 앞에 내용을 받아서 어떤 사건이 뭐 그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까 중성 단수를 쓴 겁니다.
카테우데이가르 호데스포테스 헤시코스. 주인이 조용하게 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헤시코스는 남성 단수 형태의 형용사, 남성 단수 형태니까 호데스포테스랑 호응하죠. 근데 위치를 잘 보시면은 호데스포테스, 관사, 명사 닫혀 있는데 그 밖에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 배웠던 서술적 용법입니다. 예, 수식적 용법으로 들어가면은 호 헤시코스 데스포테스라고 말하거나 호 데스포테스 호 헤시코스라고 말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호 데스포테스 헤시코스니까 이 헤시코스는 주인의 어떤 속성을 말해주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 카테우데이, 자고 있다의 어떤 방식을, 자고 있다를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서술적 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고 있는데 어떻게 자고 있냐면 조용히, 평온히, 잘, 깊이 잘 자고 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볼로스가 이제 무슨 말이냐 불가능하다니 말레 에이스코라카스 이거는 그리스식 욕설인가 봐요. 이게 이제 고투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코락스 코라코스가 이제 까마귀라는 뜻입니다. 삼변화 명사죠. 그래서 까마귀들한테 던져버려라. 발로라는 동사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들한테나 던져버려라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까마귀는 그 이제 처형장 같은 찾아보니까 뭐 처형장 같은 데서 이제 까마귀가 시체를 먹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 지옥에나 가버려라 라는 어떤 욕으로 번역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저놈을 죽여버려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발레이스 코라카스. 그다음에 메 바이체 프로세메 나를 상대로 장난을 치지 마라. 자, 이 바이체는 2인칭 단수 명령법이죠. 그리고 명령법의 부정이기 때문에 우가 아니라 메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띠우 꼽토 나우덴텐 튀란 이 문을 왜 두드리지 않는 것일까? 뭐 아마도 자기가 이제 내가 두드려야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마도 디아띠우 꼽토 1인칭 단수니까 내가 지금 두드리지 않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따오텐텐 테란 이 문을 두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트리에라르케 세가르보 그래서 부르고 있죠. 그래서 트리에라르코스를 부르고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다. 뭐 외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앞에 질문 포함해서. 네. 아, 세가르보. 네, 이게 너를 부르고 있다. 음, 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소리 지르다죠. 소리 높여서 이렇게 소리를 외치다. 외침을 함성을 지르다. 그냥 어쨌든 외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세가를 보호 그냥 보호라고 할 때 그냥 소리를 높이다고 이렇게 여기에 사람을 가리키는 어떤 목적어가 붙으면은 그 사람을 소리 높여서 부르다. 그 사람을 외치다. 사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홀링 유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냥 텔링 유는 아니고 이제 네. 내가 너를 지금 내가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너를 부르고 있다. 이런 맥락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사람을 가리키는 어떤 표현을 대격으로 바로 직접 목적어로 받아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어로는 외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누구를 외치다. 누구를 외치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렇게 하면 약간 이상한데 그래서 누구를 소리 높여 부르다. 약간 이런 겁니다. 저 질문 있는데, 네. 트리에라르케 이렇게 두 번 부르잖아요. 이거는 혹격인가요? 네네네. 혹격이죠. 트리에라르케. 근데 이게 혹격에 F를 오, 네. 네네네. 그 오를 항상 붙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아, 붙이는, 여기서는 안 붙이네요. 네. 보통 붙이는데 꼭 붙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붙여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오 트리에라르케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는 트리에라르케 하고 폭격으로 그냥 쓰인 거. 네, 그리고 세 가르보 네 가일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고요. 세는 어디서 온 표현이냐면
이제 수위라는 2인칭 단수 대명사가 있어요. 2인칭 단수 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2인칭은 너죠. 그리고 단수니까 너. 복수면 너희겠죠. 근데 이제 너니까 너인데 대격으로 쓰였으니까 이건 너를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는 없어요. 보통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어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오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 오가 1인칭 단수 동사 어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외치다예요. 이게 이거 한 단어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외친다. 너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르는 이제 저희 예전에 나왔었는데 가르는 뭐냐면 이 문장 두 번째 자리에 와서 항상 앞에 있는 말의 이유를 설명해 줘요. 이유를. 근데 이 이유라는 게 논리적인 이유도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이 의미하는 거에 어떤 논리적인 이유, 그런 근거 같은 걸 가리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문맥적으로 이 발화의 맥락,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또 됩니다. 여기서는 후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부른 다음에 내가 너를 부르고 있지 않니? 이렇게 좀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르라는 말이 이유를 설명하는 어떤 문장에 붙인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 이유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왜냐하면보다 훨씬 폭이 넓어요. 여기서 왜냐하면이라고 붙이면 좀 이상하죠. 이 3단 노선 사령관아 내가 너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내가 왜 부르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너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외치고 찾고 있다. 이런 걸 전달하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니요, 너한테가 뭐 한국어로 하면 너한테도 될 것 같아요. 너한테도 되는데 너한테 외치고 있다라는 말 또 번역을 한다면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뭐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세는 대격이기 때문에, 음, 너한테. 너한테라고 하면은, 목적어가 딴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누구를 외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말을 듣는 대상이랑 그 외침의 대상이랑 달라지는 건데, 여기에서는 사실 똑같은 거죠. 외침의 대상이랑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똑같아서 그 번역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한테 외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가르 같은 어떤 표현이나 세는 좀 오랜만에 나왔죠. 이제 앞에서도 어디 있었는데? 에메. 이 에메가 있었죠. 에메도 프로스에 붙는 에메가 되어서 대격인 거잖아요, 이게. 이게 인칭대명사 에고, 나를 가리키는 에고의 대격이기 때문에 이게 나를 향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도 대격 형태, 엠에도 대격 형태. 인칭대명사 부분을 네,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다음을 신보예님. Alla me cateude hu trierarque, en kindu noi gärni selani. Elde kai plepe ekeite. Ara uk horais ekeina tapira. Ilepses arapaitis plus eme. Horai tapira ta en dei esoi. Oimoi mene hu pole tak gyal erekumai. 지금 그 다음 부분을 읽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표준을 잘못 봤었나? 잠시만요. 저 죄송해요. 다시 읽게요. 네네. 이 부분 맞죠? 네, 이 부분. Aleix Caracas, alla discopteitenturan, dituto to pragma esti, discalaime, disquae, holos calaise, ho kidate naeus ege, alla cateudo escos, 까마귀에게나 던져버려라.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리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나를 부르느냐? 누가 외치느냐? 나 카다데나이구의 플러스 너를 부르고 있다. 근데 난 조용히 자고 있는 중이야.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나온 표현이죠. 발레 에이스 코라카스. 까마귀한테나 던져버려라. 이거 여기도 이제 그 잠자고 있던 트리에라르코스가 깨어나서 지금 욕을 하는 거죠. 그럼 그렇고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냐? 그리고 띠, 뚜또또 브라흐마 에스티 이렇게 돼 있으면 뚜또또 브라흐마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뚜또는 어디서 왔죠? 후토스에서 왔죠? 주시대명사. 후토스의 중성 형태입니다. 중성 단수 형태. 그리고 이 뚜또가 꾸며지는 게 관사, 명사, 또 드랑마. 그래서 이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제 우리말로는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는데 그리스어 문장을 잘 뜯어보면은 이 일이, 이 사건이 도대체 뭐냐? DSD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이 디스칼레이메 누가 나를 부르냐 이 매도 나를이죠. 그다음에 디스보아 누가 소리를 외치고 있냐 이 보아는 3인칭 단수 형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써 있죠. 그다음에 볼로스가 너를 부르고 있다. 볼로스 칼레이세 호 퀸다테나이에우스. 자, 이 퀸다테나이에우스라는 형용사는 퀸다테나이온이라는 아테네 데모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아테네도 당연히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데모스라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별게 아니고 저희도 지금 구가 있고 뭐 그 한 시 안에 구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 안에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데모스 중에 하나인 퀸다테나이온 출신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 퀸다테나이에우스는 형용사예요. 근데 여기에 관사를 붙여서 호퀴다테나이에우스 하면은 이제 그 퀴다테나이온 출신의 사람인 폴로스가 그리고 그게 누구냐면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자, 여기서 칼레이하고 3인칭 단수형 쓰고 있죠. 조금 특이한 경우긴 해요. 왜냐면 이제 사실 난데 내가 부르고 있는 거니까 1인칭 단수형 써도 되는데 폴로스가 부르고 있다라고 3인칭인 것처럼 자기 얘기지만 3인칭화해서 동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1인칭 단수를 쓰기도 해요. 어차피 그 사람이 나면은.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말하는 거긴 하지만 3인칭화해서 말해도 1인칭 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나니까. 근데 여기서는 3인칭 단수로 일단 쓴 다음에 마지막에 에고 그게 나라고 붙여주고 있죠.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라카테우도 헤시코스면은 그런데 나는 자고 있었는데 조용히 자고 있다 이런 뜻이죠. 네, 아까처럼 이제 카테우도 헤시코스는 그 서술적 용법으로 조용히 자고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 철수 깔레이 대가 아니면 세죠? 세, 오, 서울, 애고 해도 되나요? 되죠. 네. 철수를 대격으로, 이제 철수는 뭐 주격이고, 이제 세가 대격이 되고, 서울. 이 서울은 서울에 사는이라는 형용사를 써야 돼. 이제 그게 어떤 그리스어 형용사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서울레우스, 막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그런 게 돼서 호 서울레우스 에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도시 이름을 뭐 붙이는 방법이나 도시 이름을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이나 그런 거는 좀뭐 음성적인 거를 뭐 어쨌든 좀 따라가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네, 전민규님, 까테우도라고 현재형을 쓴 건 교재 난이도 조절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현재형을 쓰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까테우도는 교재 난이도 때문이었습니다. 비완료를 써야 맞는 곳이긴 해요. 그러니까 자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럽죠. 자고 있었다라는 거를 현재형으로 쓰는 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저희가 그 비완료 형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형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비완료 형태는 다음 섹션에 나옵니다.
다음 섹션인가? 그러면은 이제 한 3, 4주 뒤 정도의 비완료를 배우실 거고, 다음이나 다음 다음 시간 정도에 현재 분사형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조금 복잡한,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말들이 아마 좀 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제도 안 맞고. 그래서 조금 더 말다운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을 보시게 돼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어, 하나, 둘, 셋. 네, 장지은님. 네. Alla me capteude o trierarche en quindino garhe salamis. Elte kai plepe ecese ara uc horas ecena ta pira. Tipes ara faicei pros eme horata pira ta ente nesso. Oimoi mene o holle 타퀴 가르 에르코마이. 자면 안 된다. 트리에 나르코스여. 살라미스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 이리로 와서 저기를 봐라. 너는 저 불이 안 보이는가? 무슨 소리냐? 너는 나에게 지금 장난을 치는구나. 그가 조용히 불을 본다. 아이고, 기다려라, 폴로스여. 내가 빨리 갈 테니.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라 파이제스 프로스 에메에서는 이제 끝에 물음표가 아니지만 세미콜론이지만 이제 그리스어 문장에서 물음표죠. 물음표가 있고 이제 의문문을 만드는 파티클 아라가 있기 때문에 의문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 상대로 너는 지금 장난을 치는 거냐? 이런 뜻이고요. 호라다 피라타 엔데네소에서 아까 조용히라는 번역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표현을 그렇게 보신 거죠? 어, 엔, 엔테네소를 엔테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네소스는 네소스 해 네소스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타피라 이제 불인데 특히 봉화를 얘기할 때 그 전쟁에서 쓰는 봉화를 얘기할 때 쓰는 타피라 중성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타피라 타 엔테네소는 그 섬에서 지금 피어오르고 있는 봉화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조용히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떼네소는 이 살라미스 얘기를 받아준 거죠. 그 섬에 있는 봉화를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알람의 카테오데 이제 명령문이고 이제 부정 아까 나왔던 것처럼 부정 명령문 쓰고 있죠. 그래서 자지 마라. 자면 안 된다. 트리에라르코스야.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왜냐하면에 딱 맞는 가르입니다. 왜냐하면 섬이 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저기를 봐라. AK세는 저기를 저쪽으로 약간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을 봐라 할 때 쓰임. 안 보이느냐? 아라우코라스, AK나 타피라. 저 봉화가 저기 피어오르는 봉화가 여기도 지시 형용사 에케이나랑 타피라 봉화 쓰고 있죠. 그리고 에케이나를 쓴 이유는 당연히 멀어서 여기서는 거리감 그 공간적인 거리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에케이나를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너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냐? 하고 보죠. 섬에 있는 그 봉화를.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이 났구나. 오이모이는 별 뜻은 없어요. 오이모이는 그냥 비통함, 비참함, 놀람을 표현하는 감탄사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메네오폴레, 기다려라, 볼로스야. 여기도 호격 쓰고 있고. 따퀴, 가르, 에르코마이. 내가 빨리 갈 테니까. 이 따퀴는 원래 따퀴스라는 선변화 형용사인데, 여기서 중성 단수 형태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중성 단수 형태로 형용사를 쓸 때는 보통 부사로 많이 써요. 그래서 빨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가 이제 어 지문 D의 끝이네요.
타퀴스가 타키온의 그거 같은데, 포다스 오퀴스? 포다스 오퀴스가 뭐죠? 포다스 오퀴스의 오퀴스랑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포다스 오퀴스가 뭔지 모르겠네요. 아, 발이 빠른? 네네네네. 발이 빠른. 오퀴스인가? 잠시만요. 옥수이가 아닌가? 그거 아마 옥퀴, 음, 잠시만요. 옥퀴로 쓰는 경우는 아닐 것 같은데 아마 옥스위스일 거예요. 옥스위스. 옥스위스도 이제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네. 타키스랑 비슷해요. 옥스위스 이렇게 했습니다. 옥스위스 이걸로는 쓰기 좀 힘듭니다만 네, 옥시스. 이오니아 방언이기 때문에 호메로스는 옥시스랑 형태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봐야 되긴 한데 아마 옥시스로 쓸 겁니다. 예,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래서 옥시스로 쓸 거고요. 타키스랑 뜻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둘 다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음. 타퀴스. 타퀴스는 빠르다에 많이 빠르다라는 뜻이 사실 1차적이고요. 옥시스는 빠르다는 뜻이 1차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날카로운, 샤프, 킨 이런 게 나오거든요. 사전을 찾으면. 그래서 옥시스는 꼭 속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날카롭고 굉장히 예리하고 민첩하고 이런 것들에 쓰입니다. 타키스는 속도나 시기가 빠른, 이른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조금 옥시스가 움직임 쪽에는 오히려 좀 맞을 수도 있고요. 뭐 여기는 타키라고 돼 있어서 빨리 가겠다라는 뜻도 되고 금방 가겠다라는 뜻도 됩니다. 뭐 사실 둘이 다르진 않기 때문에 같은 뜻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다스 오퀴스. 어, 오퀴스라는 형용사가 있군요. 이거는 네, 이건 그냥 빠르다는 뜻인데, 잠시만요. 어, 네, 옥퀴스라는 형용사가 따로 있네요. 근데 아마 소리를 들어보니까 옥퀴스랑 관련이 없는 형용사는 아니고, 아마 같은 어원에서 나왔거나 하는 단어 같네요. 네, 옥퀴스라는 형용사를 쓰는군요. 근데 이제 옥시스랑 오키스가 같은 단어가 뭐 다른 방언인 건 아니고요. 그냥 다른 단어예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호메로스에서 쓰이고요. 옥시스는 저희 알파벳 배웠죠? 잠시만요. 옥시스, 옥시스. 이렇게 써야겠죠. 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옥시스랑 오키스 둘 다 있고 소리가 비슷한 걸 보니까 같은 어원인 것 같고 찾아보니까 오키스는 음, 오퀴스가 조금 옛날 말인가 봐요. 용례들을 보니까 거의 다 호메로스고 아니면 비극, 뭐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런 쪽이니까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뭐 이런 아이스킬로스 이런 비극들은 약간 고어투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좀 상고 그리스어 풍 약간 옛말 투로 쓰는 거죠. 우리 사극 쓰듯이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퀴스 쪽이 좀 그런 말 쪽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 다음으로 그러면 전민규님. Naus de Embainousi men estas naus
Hoinautai kai ho Keleustes, Embainei de kai ho Trierarchos, kai eide ekeinos Keleue henaus apoplei, Katakeleue de o Keleusta, 호흡. 마침내 선박에 선원들과 갑판장이 승선한다. 사령관도 승선한다. 그리고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자 배가 출항한다. 구룡을 북치게 갑판장. 어기여차 어기여차. 네, 좋습니다. 제가 액센트를 잘못 표현해. 호가 아니에요. 여기도 오죠?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거고요. 오, 이건 사실 뭐 당연히 뜻이 없습니다. 그냥 영차, 영차, 어기영차 하는 그 소리고, 근데 그런 소리가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썼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 라나이, 이건 라틴어 제목이에요. 라틴어로 번역했을 때 라나이라고 하는 거고요. 개구리라고 하는 그 작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는. 이게 나와서, 이게 노젓는 소리구나, 라고 그들은 그렇게 썼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아리스토파네스 작품에 이런 의성어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희극이니까 좀 웃긴 게 많고요. 그런 소리들을 뭔가 궁금하다. 그리스인들은 그런 소리 어떻게 냈나? 아리스토파네스에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보죠. 그러면 텔로스 데 엠바이누시멘 에이스타스 나우스 호이 나우다이 코카이 호 겔레우스테스 엠바이네이 데카이 호 리에랄코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승선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텔로스 데 마침내, 그리고 동사를 굳이 두 번 써주고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엠바이누시 엠바이네이 한 번은 3인칭 복수,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그다음에 맨데 나왔죠. 여기 이제 좀 익숙해지셔서 딱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보라고 하면은 보는데 이제 너무 익숙해지면 안 보이죠. 근데 이제 맨대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맨대가 나오기 전에 일단 맨이 나왔으면은 뒤에 대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은 항상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이나우타이카이 호겔레우스테스 이 선원들과 그 다음에 갑판장이 승선을 하고 그 다음에 3단 노선 사령관이 오른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가 명령을 내리자, 자, 예케이노스는 켈레우스테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여기는 트리에라르코스가 맞겠네요. 여기는 이제 트리에라르코스가 명령을 내리자 배가 이제 출항을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출항을 하니까 구령을 붙이라고 사령관이 그 급판장한테, 이 구령 붙이는 사람한테 구령을 붙여라 하고, 이 카타켈레우 오 자체가 구령을 붙이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원래는 그냥 명령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잘 해주신 것처럼 맥락을 보면은 여기에 구령을 붙여서 빨리 쟤네를 노를 젓게 해라라는 뜻인 거죠. 구령을 붙여라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부르는 말이고, 또 갑판장, 그러니까 이제 선창을 하는 거죠. 이제 옵 하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간 거죠. 지문 2는 짧아서 오늘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김지원님 하실까요? 네. Euge vingar sponden doisteris spendo gaitas eucas eucomai. Tas eucas eucetai. 호낙? 오낙스. 호낙스. 포세이돈, 시멘가르, 소테르, 아리스토스돈, 나우돈. Tenéis de Polakis, Primertes, Soterias, Soitisias, Tiumen. Soitse, Hemas, Epiden, Patrida, Palin. 에우게. 잘했다. 왜냐하면 이제 신에게 헌주를 바치고 기도를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올린다. 어, 롤드, 포세이돈 신이시여. 당신은 선원들의 가장 훌륭한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자주 당신에게 우리의 안전을 위해 제물을 바칩니다. 올립니다. 우리를 구해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애우게 아주 좋다, 잘했다, 이것도 그런 표현이고요. 닌가는 스폰덴 토이스테우 이스펜도 가이 따세우 카세우 코마이. 여기 좀 재밌는 표현들이 있죠. 스폰덴 스펜도 따스 에우카스 에우코마이 거에 이어서 따스 에우카스 에우케타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목적어랑 동사랑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어근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한국어에 꿈을 꾸다, 잠을 자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다라고 해도 되는데 잠을 자다라고 하죠. 굳이 반복해서 그다음에 꿈을 꾸다라고 하죠. 이렇게 같은 어근을 가진 그 목적어와 동사가 같이 쓰이는 경우 그 목적어를 동종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좀 많아요. 우리서에도 스폰덴 스펜도 에우카스 에우코마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토이스, 테오이스는 역격이죠. 자, 이 역격은 어떤 역격이냐 하면은 간접 목적어의 역격이에요. 그래서 헌주를 드리다. 근데 누구한테? 신들에게. 그리고 기도를 올리다. 누구한테? 신들에게. 그래서 그 기도를 받는 대상, 헌주를 받는 대상이니까 역격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오오낙스 포세이돈 할 때 이 오오낙스는요, 이 오는 원래는 그 부르는 말에 붙는 오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오 아낙스입니다. 근데 오랑 아랑 둘 다 모음이니까 축약이 돼서 오낙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약도 되게 많아요. 그 뒤에도 온드레스인가 뭐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오낙스도 마찬가지로 오 아낙스가 축약된 거고 아낙스는 삼변화명사 아낙스 아낙투스에서 와서 왕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낙스를 부르는 거죠. 이렇게 포세이돈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포세이돈을 왜 부르냐면 하고 맨대 또 나와 있죠. 자, 여기는 어떤 대비냐면 당신은 우리는 쉬멘 헤메이스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당신은 소테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가장 훌륭한 소테르, 뭐 구원자,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 보호자입니다. 근데 누구를 지켜주냐면 톤 나우톤 선원들의 그래서 선원들을 지켜주는 가장 훌륭한 보호자시고 우리는 이제 폴라키스 자주 휘베르테소테리아스 휘베르는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도 되고 뭐뭐를 뭐 대신해서 그러니까 대신한다는 게 이렇게 교환하는 느낌이에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결국엔 뭐뭐를 위해서랑 똑같은 뜻인데 그 소테리아를 위해서 소테리아의 대신으로 대가로 소이티시아스 티오멘 당신께 제사를 드립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테리아랑 티시아랑 맞바꾸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신들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죠.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걸 좀 들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반대거나 이걸 좀 들어주시면 제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환의 법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소테 헤마스 에피덴 바트리다 팔린. 네, 여기도 굉장히 번역 잘 해주셨는데 전치사가 에피가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지만 땐 파트리다라는 거는 고향으로 조국으로 라는 뜻이니까 이 에피가 좀 방향이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목적지 도착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재랑 직접적으로 잘 안 붙지만 우리말로는 그리스어에서는 이렇게 쓰면은 우리를 구해서 거기로 고향으로 다시 데려가 주세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그다음 마지막 부분을 네, 질문이 있으셨는데 전민규님, 토이스, 테오이스를 복수로 쓴 이유가 있을까요? 음,
그러게요. 뒤에서는 포세이돈 한 명한테만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신들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뭐 여기에서는 포세이돈만 얘기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포세이돈한테만 하는 건 아닐 거고요. 그냥 포세이돈이 대표고 바다에 관련된 신들은 워낙 많고 이렇게 뭐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토이스테오이스는 그런 이 기원에 관련된 신들 여럿을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럼 마지막 부분을 이제 신보혜님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댄 스폰덴 스펜데이 는데 카타겔레우의 안티스포 켈레우스타 옵 이우게 혼드레스 아포플레이 갸르헤 헤메타라 나우스 타케우스는 호 켈레우스타 카타켈레의 대 호보 그는 그 재물을 바친다. 지금은 이제 다시 구령을 붙여라 켈레우스타여. 잠깐만. 네, 이거 뭐 영차 영차 네, 그런 영차였어. 쓰는 소리로 네. 지금 빨리 켈레우스타여. 가- 다시 구령을 붙여라. 영차. 네, 네,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죠. 텐 스폰덴 스펜데이. 여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스폰덴은 재물은 아니에요. 헌주. 그러니까 술을 딱 그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할 때는 아까 나왔던 티시아 이런 것들을 쓰고 티시아가 이제 좀 재물이고요. 스폰덴은 정말로 술을 바치는 겁니다. 헌주하는 거라서 그거를 그 리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술을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그 술을 붓는 거를 스폰덴 스펜데이라고 스펜도 동사를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에는 poor libation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붓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 이제 다시 구령을 붙여라 선장아. 그러니까 또 구령 붙이죠. 그러고 나서 에우게 온드레스. 자 이 온드레스도 오 안드레스예요. 이거 악센트가 잘못됐네. 네, 오 안드레스. 그래서 사람들아 그리고 아마 남자들하겠죠. 여기에서는 아마 그 선원들은 다 남자들일 테니까 이 남자들아 잘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아포플레이가 헤 헤메테라 나우스. 왜냐하면 우리의 배가 자 헤메테라는 헤메테로스 헤메테라 헤메테론 해가지고 우리의라는 뜻이죠. 이 위치도 보시면 관사명사 있고 형용사 사이에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의 배가 출항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3단 노선 사령관이 다시 명령을 냅니다. 타케우스 니노 킬레우스타. 자, 이제 또 서둘러서 타케우스 뭐 빨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구령을 붙여라. 또 영차. 그래서 배가 출항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섹션 3 지문을 다 읽었고 좀 문법을 서둘러서 보도록 할까요? 먼저 삼변화 명사 유형 두 개 보겠습니다. 우리가 ABC 배웠고 D가 좀 나중에 나와요. 교과서가 좀 특이하게 돼 있는데 D가 좀 나중에 나오고 D를 배웠나? 이제 EF를 이번에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is로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is로 끝나는 게 이제 여성, 그 다음에 위스로 끝나는 게 남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폴리스 또는 뭐 위스로 끝나면 프레스 위스 이렇게 돼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삼변화 명사의 어미 규칙은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뭐였죠? 숙격의 오스, 역격의 이, 대격의 대격이 조금 특이한데 이제 예를 들면은 보통은 알파로 가죠. 뭐 안드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주격 복수에는 s, 안드레스처럼. 그다음에 속격 복수 온. 그다음에 역격 복수 c. 그다음에 대격 복수 아스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이 이스나 으스로 끝나는 유형의 삼변화 명사 경우에는 원래는 어간 끝에 이 이가 다 들어가요. 원래. 그러니까 볼리스 다음에 원래 볼레까지가 어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볼레에다가 볼레 오스, 볼레 이, 볼레 그다음에 대격 어미가 붙어야 되는데 그건 약간 불규칙입니다. 여기서 볼린으로 가서 그런 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근데 이 규칙을 외우고 나서 규칙대로 변하는 거를 외울 거냐 아니면은 규칙은 그냥 알아두기만 하고 일단은 형태를 외울 거냐 하면은 형태를 외우는 게 좀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왜냐면 이런 불규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볼리스, 볼레오스, 볼레이, 볼린, 볼레이스, 볼레온, 볼레시, 볼레이스.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좀 편해요. 사실. 네. 굳이 삼변화 명사 어미 규칙에 어간 끝에 엡실론을 붙여서 모음 융합을 시킨다라고 알고 계시면 오히려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격 같은 경우. 그리고 대격 복수도 볼레이스라서 볼레이스가 되나? 볼레아스가 아니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외우시는 게 아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형태로 외우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다음에 프레스 뉘스 이제 노인 단수로 쓸 때는 노인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복수로 쓸 때는 대사 사절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보통 이제 어떤 원로들이 좀 대사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프레스 뉘스, 프레스 베오스, 프레스 베이, 프레스 빈, 그다음에 프레스 베이스, 프레스 베온, 프레스 베시, 프레스 베이스 이렇게 그래서 이 유형 잘 알고 계시고요. 일단은 이거를 다 변화시키는 거를 목적으로 외우신다기보다는 올리스가 나왔으면은 삼변화 명사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몇 번화 명사인지는 좀 알아야. 그다음에 유형을 보면은 중성의 경우에 사실 앞에 거랑 똑같은 유형인데 성이 달라서 어미가 좀 다른 경우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간 끝에 엡실론이 들어가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스튀 면은 아스테까지가 이제 어간이 되기 때문에 아스테오스, 아스테이, 아스튀 주격, 대격 똑같죠. 중성이니까. 그다음에 아스테, 아스테온, 아스테시, 아스테가 되는데 이 끝에 있는 에따는 원래 에아입니다. 그러니까 어간 끝에 있는 엡실론이랑 원래 그 중성 복수 주격 변화에 들어가는 어미 아랑 합쳐져서 에가 돼요. 그래서 아스테, 아스테온, 아스테시, 아스테 이렇게 변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삼변화 변화 규칙의 그 모음융합 법칙을 결합해서 하면은 나오긴 나오는데 뭐 이 정도로 그냥 외워도 괜찮습니다. 이게 삼변화 명사의 두 가지 또 유형 배웠고요. 삼변화 형용사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삼변화 형용사입니다. 저희가 1, 2변화 형용사를 배웠죠. 그리고 1, 2변화 형용사를 배우면서 그리스어의 형용사는 어떤 식으로 카테고리라이즈가 되냐면 일단 1, 2, 3변화 형용사가 있어요. 1, 2변화 형용사가 있고 3변화 형용사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또 어떻게 나뉘냐면 1, 2변화 형용사에서 3 엔딩, 2 엔딩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3변화 형용사도 3 엔딩, 2 엔딩 이런 식으로 뭐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장 많은 유형을 배우자면은 투엔딩입니다. 그래서 삼변화 형용사에서는 이 투엔딩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투엔딩 중에서 두 개를 볼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온, 온. 자, 그러니까 이 온은 남성, 여성 형태고요. 온은 중성 형태예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볼 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는 S. 자, 이런 식으로 남성, 여성 S, 그다음에 중성 S. 이렇게 장모음이 단모음화가 되면서 중성이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법칙이 좀 보입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삼변화 변화 규칙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소프론이라는 형용사가 있으면 소프론, 소프로노스, 소프로니, 소프로나. 어간은 소프론, 오미크론으로 짧은 걸로 갑니다. 그래서 소프로노스, 소프로니, 소프로나, 소프로네스, 소프로논, 소프로시, 소프로나스 이렇게 가요.
자, 혹격의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딴 거는 다 주격하고 똑같은데, 삼변화 형용사에 on으로 끝난 애들은 혹격 단수가 소프론으로 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는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중성은 소프론, 소프로노, 소프론이 축격, 대격 똑같겠죠? 소프론. 그 다음에 소프로나, 소프로논, 소프로시, 소프로나. 이렇게.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프론, 소프론, 지혜로운, 에우다이몬, 에우다이몬, 운이 좋은, 행복한.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프론, 호, 어, 메트리아스, 에피튀미아스, 에콘. 지혜로운 사람이란 적절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ST가 사실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가진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동사에서 오는 표현이죠. 가지다. 근데 여기 가진에 해당하는 표현은 에콘입니다. 에콘도 on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것도 트엔딩 형용사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3엔딩으로 들어가요. 분사기 때문에 이게 3엔딩으로 나중에 가게 될 텐데 일단은 이 남성 형태의 그거는 똑같기 때문에 변화 규칙은 똑같기 때문에 분사도 저희가 다음 시간쯤에 배우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 현재 분사도 이 삼변화의 형용사에 속한다라는 거는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당장 그 다음 시간이 넘어가고 나면 현재 분사 변화형도 외워야 되고 현재 분사는 외워두면 좋아요. 현재 분사는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히라버스러운 문장들을 좀 더 많이 보실 텐데 뭐냐면 분사를 정말 많이 써요. 라틴어도 그렇고 그리스어도 그렇고 고전어 문장은 지금의 영어에서는 and나 but이나 뭐 although나 뭐 이런 접속사를 써서 절 두 개로 종속절 주절로 표현할 거를 다 그냥 분사로 고쳐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문장을 많이 만들어요. 그렇게 길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분사는 좀 용법과 형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미리 뽑아봤고.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변하는데 저희 아까 배웠던 삼변화 명사의 유형에서 아까 배웠던 방식으로 어간에 애가 들어간 어간 끝에 엡실론이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S 이렇게 끝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알레테스 진실된 이런 뜻이죠. 이거는 속격이 알레투스인데 왜 알레투스냐면은 속격 어미가 오스죠. 3인칭, 삼변화 형용사 속격 어미 오스죠. 그리고 어간에 알레테 엡실론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엡실론이랑 오미크론을 합쳐져서 우가 되죠. 그래서 알레투스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규칙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은데 외울 때는 그냥 바로 외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알레테스, 알레투스, 알레테이. 그래서 악센트도 여기 붙는 거고 알레테, 그다음에 알레테스. 알레테이스, 알레톤, 알레테시, 알레테이스. 이렇게. 그다음에 중성의 경우에는 알레테스, 알레투스, 알레테이 똑같아요. 알레테스. 그다음에 알레테, 알레톤, 알레테시, 알레테. 이렇게. 이게 삼면의 형용사 트렌딩의 어간 끝에 엡실론이 들어가는 유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에우게네스, 출신이 좋은, 고귀한 이런 형용사나 휘기에스, 건강한, 건전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만 보자면 알레테스 에이나이 데이 토셈논 우 캐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셈논이 의미상 주어예요. 그래서 이 데이가 사실은 비인칭 동사인데 그냥 어떤 주어를 따로 갖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토셈논은 데이의 주어라기보다는 에이나이의 주어인데요. 어쨌든 뭐뭐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쓰입니다. 이 데이라는 동사는. 그래서 이 토셈논은 알레테스 에이나이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에이나이는 ST 동사의 부정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무는 제가 이 성무라고 해놨는데 사실 성무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신성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메난드로스라는 희극 작가의 단편인데 단편이 그 단편이 아니고 파편 프래그멘트라서 어떤 맥락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성무인지 뭔지 모르는데 아마도 그런 맥락일 것 같아서 일단 번역했습니다. 성무는 진실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캐논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데 이 캐논이라는 형용사는 캐노스케나 캐논은
텅 빈이라는 뜻이에요. 텅 빈, 공허한, 실속 없는, 거짓된 이라는 뜻도 가겠죠. 그래서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변화 명사와 삼변화 형용사의 형태를 좀 익혔으니까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태는 한 번 지나가면요. 복습을 안 하죠. 사실 하기 어려워요. 형태는 복습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사실 복습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외우냐 안 외우냐의 차이고 물론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 외우냐 하면은 다 외우지는 또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이제 자주 나오는 거를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어느 정도는 약간 베이스를 쌓아놔야 이제 나중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외워지지 나중에 이제 문장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단어를 체크한다는 거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배웠을 때 가능한 한 다음 주 수업 전에 이제 한 번이라도 더 본다라는 거 정도를 가볍게 목표를 삼고 복습을 해와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네, 없으시면은 네, 8페이지에 네, 케오스 네네네. 음, ST가 생략되어 있다기보다는 ST의 명령형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ST가 생략되어 있다고 해버리면 지금 빠르다. 약간 이런 뜻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명령을 내리는 문맥이죠. 문맥 자체가. 그래서 이제 빨리 해라. 이런 맥락이니까 ST 동사의 명령법 형태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다 진짜 다 생략합니다. 그냥 부사만으로도 사실은 말이 되니까 빨리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고 이제 섹션 4에 이어서 지문 A를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길거든요. 그래서 다 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만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 지문 A의 분사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어휘 목록에 어쨌든 뜻이 나와 있어서 번역할 때는 아마 하실 수는 있을 텐데 정확히 어떻게 문법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똑같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